우리 오프닝 뭐지? 저게요. 한 번쯤 이 사람 제정신 아니네. 정신 차리세요. 죄송합니다. 한 번쯤 돈이 없어를 본 당신이라면 혼역, 믹시형을 지지하던 당신이라면 본격 취향 존중 읽고 해제 방송. BL 문화방송 BLBC 지금 시작합니다. 후! 안녕하세요. 저는 이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묘입니다. 이게 툭 치면 나오죠. 내가 하는 것만 해가지고 어. 앞에 잘 기억이 안 났는데 어. 막상 들으니까 바로 나도 모르게 톤이 이렇게 나오네. 자기 파트가 확실하다. 내 것만 내 것만. 근데 이거 우리 네. 오프닝 한번 바꿔야 될 것 같아. 톤형 믹션 언제적? 이게 97년도 8년도 갔을 소리를. 그치. 그러면 이제 잊혀질 수 있겠죠? 근데 좋은 멘트를 한번 좀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돈이 네. 없어도 이제 모르실 것 같아요. 그치. 돈이 없어도 사람들도. 너무 좋은 게 많이 나와가지고 2000 몇 년도 밈이야. 돈이 없어로 시작하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는. 돈이 없어가 뭔지 모를 거야 사람들이. 내가 봤을 때는 그 뭐죠? 보이프렌드나 배드버디를 약간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 또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라면 이제 뭐 야화첩이나 이런 웹툰으로 시작하지 않을까. 좋습니다. 그쵸. 한번 요거는 생각해볼게요. 네, 좋습니다. 나별이나 이런 거는 네. 좀 근데 저희 시멘틱으로 인사도 까먹었네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BLBC의 이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BLBC의 오면이랑 어색. 또 어색. 염치 없이 또 이렇게 거의 한 3달인가요? 그쵸. 네. 근데 염치 없게도 구독자님들이 늘어주고 계셔가지고 정말 대단한 그것도 일이에요. 미치겠다. 저희가 하트인가요?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여튼 그 팟빵에서 78개였어요. 하트인가 네. 뭐 구독자였나 뭐 그게. 근데 제가 며칠 전에 봤는데 80이 된 거예요. 그쵸. 아니 3달 동안 안 들어오는데 빠지기는커녕 2개가 올라가 버린 이 역주행.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느낌. 이럴 수가 있냐고. 가시방석. 뭐 하시는 분들이세요? 감사합니다. 우리도 뭐 하시는 사람인데 들으시는 분도 뭐 하시는 분들이 잘 모르겠네요. 사랑합니다. 네, 아주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이제 댓글도 달렸어요. 저희의 네네네. 고정 가족이시죠? 저희의 네. 고정 아닌 최가족? 모르겠어요. 아무튼 항상 최근에 네, 항상 댓글을 달아주시는 길게 남겨주시는 피크닉 애플 911님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빨리 들어야지 하고 배드버디를 빨리 보려고 했는데 드라마가 너무 몰입이 세서 정말 빠르게 봤어요. 보통 볼 때 집중력이 안 좋아서 드라마를 한 10분씩 끊어서 보는데 배드버디는 틀면 그냥 끝까지 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인정. 연기를 다 너무 잘해서 그냥 홀린 듯이 봤네요. BL에서 이런 연기 나오기 쉽지 않다. 어제 다 보고 오늘 드디어 듣게 됐습니다. 들으면서 바로 기억이 나기도 하고 너무 재밌게 들었네요. 특히 그 중간에 잉크 좋아하냐는 물음에 팥이 좋아한다 해서 프란의 그 눈물 고인 연기 얘기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이 너무 좋았어요. 제가 얘기한 거죠. 그쵸. 정말 미쳤다. 저 감정을 살리고 저런 연기가 되는구나. 너무 현실 돋는 그 연기에 공감이 막. 정말 횟수가 뒤로 갈수록 감정 연기가 둘 다 너무 잘해서 보는 내내 미쳤다만 외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댓글 읽어주셔서 너무 기쁘네요. 아직도 나벨2를 안 봐서 댓글이 읽힌 김에 이제 시작해야겠어요. 더 쓰고 싶은데 500자 제한으로 다음 방송 때 또 한 움큼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애플님 나별 가시고요. 그리고 배드버디 보셨지만 아워스카이2는 보지 마세요. 진짜 아워스카이2에서 갑자기 나눈이가 많이 살쪘고 머리도 안 감고 나오는데 정말 미쳐버려요. 진짜 아니, 드라마에 어떻게 이게 머리 돌아와버려요. 드라마인데 어떻게 머리 안 감고 나와요. 약간 왁스가 드라이를 닦이지 하세요. 않았을까? 그러니까 드라이를 해야 돼 내가 봤을 때. 네. 머리만 감아서 드라이를 안 했어요. 제가 볼때 왁스를 과하게 네. 바르지 않았나. 해냈고 안 했다. 싶습니다. 여튼 뭐 저희 방송을 계속 잘 해주시고 근데 제가 이 댓글을 봤을 때 약간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본인이 좋아하는 장면을 말해줌. 그치. 내가 꽂힌 거. 그치.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여기서 어. 이제 저랑 좀 공통됐죠. 맞죠. 꽂힌 거를 말을 하고 맞아요. 두 번째는 이게 좀 취향이 좀 확고하신 분들의 특성이기도 한데 남이 죽으라 해도 본인이 안 내키면 안 해. 맞아. 정답. 남들이 보지 말라고 해도 본인이 좋은 거면 그냥 봐요. 보고. 맞아. 네, 그래서 아직도 나벨2를 안 보셨다는. 나별투 진짜 좋은데. 나별투 명작인데. 나별투를 안 가셨네. 네. 아니, 저희 전적으로 오며 취향으로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피크닉 애플님은 내키면 보세요, 언제나. 네. 내키면 보십시오. 보라는 것도 보지 말라는 것도 다 제 취향이기 때문에. 직접 맛보고 결정하셔라. 네, 그렇습니다. 저는
옆에서 네. 훈수만 둘 줄 알지. 네, 그렇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감사해요. 이 댓글 있길로 이 방송을 처음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아, 그쵸. 왜냐면 어떤 반응이 있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하나라도 발림하는 네, 거니까. 저희 이제 청취자가 한 명일 때까지라도 하니까. 그렇죠.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뭐 오랜만에 근황이나 좀 얘기할까요? 근황이요? 네, 뭐 오면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요즘 꿀을 빨고 있어요. 음. 일이 많지 않은 굉장히 한가한 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뭐 출근하는 날보다 쉬는 날이 훨씬 많고요. 한 달 중에. 직장인의 꿈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약간 길을 잃은 느낌이랄까? 이게 어. 제가 원래 일을 엄청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일이 미친 듯이 주는 거에 대해서 나만의 그 시간을 즐긴다는 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약간 갈 길을 잃었다. 그럴 수 있지. 네. 직장인으로서 사실 뭐 이제 어느 정도 짬도 찾고 길을 어느 정도 명확해야 될 때가 좀 있기는 하죠. 네.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재미가 없다. 인생이 재미가 없다. 이런 느낌입니다. 뭐 재미가 없다. BL도 딱히 재미없으세요? 그래서 한참 BL 안 했었어요. 충격 고백. 충격 고백. 그러니까 이게 우리 BL을 안 했다고 말하는 게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BL을 보긴 보는데, 그러니까 빠져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매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맨날 트위터 찾아보고 이걸 안 하고 그냥 이제 원래 숨 쉬듯이 하니까 그냥 웹툰 정도 이렇게 자면서 자기 전에 쓱쓱 봐주고 이 정도만 했지. 어떤 작품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맨날 찾아보고 막 트위터 보면서 하고 막 어느 커플 미쳐가지고 막 어디 막 갤러리 다 돌아다니고 이걸 안 했다. 안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다시 시작했죠. 다 버린 거야, 내가 아워스카이 2를. 별로라면서요. 그래서 내가 이거 화가 난 거죠. 오히려 그래서, 화가 나니까 그게 불이 붙었다? 다른 걸로 내가 좀 더 이 화를 눌러줘야겠다. 내가 태국 드라마를 보고 화가 날 순 없다. 이래서 내가 다시 좀 찾았죠. 그러다 이제 제가 원래 한참 어스믹스라고 천별에 나왔던 애들을 좋아했었거든요. 천별이 뭐예요? 천별이라고 그 천개의 별이라고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드라마에 나온 커플을 좀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드라마에 나오는 커플에 이번에 배드버디랑 같은 감독님이세요. 그래서 콜라보를 한 거예요. 그 아워스카이에서. 그래서 어스믹스를 다시 찾아봤다가 얘네가 또 부지런하게 올해 4월에 드라마를 또 냈네. 이 커플로. 이미 이 커플로 드라마가 한 3개인가 있어요. 그래서 부지런하게 또 내고 있네. 이래서 이걸 봐야 된다. 봤는데 거기에 나오는 소부 커플이 너무 귀여운 거야. 알고 보니까 애들이 마스프 주연이네. 그럼 마스프도 가야지. 이렇게 다시 이제 역주행을 가고 있어요. 혼자. 1월에 나온 거야, 마스프가. 우리 1월에. 아니 근데 그 회사는 정말 끊임없이 배우들을 굴리네요. 장난 아니다. 그것이 성공의 비결 아닐까. 역시 지름이 여기까지 온 이유. 선생님도 이제 성공하시고 싶으시면 일을 더 해보세요. 제가 그러니까 내가 성공에 대한 욕구가 우리 방송이 유튜브를 못하는 이유. 오묘가 이렇게 퍼지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나는 비라는 사람도 아니니까 뭐 이거 해요 저거 해요 뭐 약간 이런 게 없어가지고 우리 방송이 5년째 몇 년째 지금 제자리 유튜브를 외치지만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분이 이렇기 때문입니다. 제가 감정의 기복이 너무 커요. 네, 맞아요. 회복이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한 번 나락으로 떨어지면 끝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요즘 좀 약간 그 나락행을 가지고 가고 있다가 억지로 BL로 멱살 잡고 끌어올리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면서 막 이제 막 거기 뭐 무라이 보고 막 마스크 보고 막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삶의 원동력 중 하나가 BL이라는 것도 정말 저는 어쨌든 이 장르가 대단한 장르다. 재밌는 게 없어요. 딱히 인생에 BL 말고. 뭐 재밌는 거 있으세요? 저도 좀 같이 알고 싶어요. 아니 이제 님은 취향이 확고하니까 내가 재밌다고 해서 제가 뭐 테니스 시작을 해서 님 테니스 칠 거예요? 테니스 저 칠 수 있어요. 테니스 치고 싶어요. 좀 배워보세요 그러면. 배우려고 고민 중이에요. 고민은 하잖아요. 안 배우잖아요. 요즘 조금 약간 이게 내가 제일 큰 문제 같은데 의욕이 없어. 장난하나. 그래서 좀 약간 의욕 미스야 지금. 테니스도 맨날 배우고 싶다고 말은 하는데 잘 실행을 못하고 있어. 의욕 미스랄까? 심지어 다 찾아봤다 주변에 근처 테니스장까지. 진짜? 응. 근데 안 한 거예요? 응. 장난하나. 요즘 제가 어떤 상태인지 아시겠죠? 알겠어요. 약간 의욕이 엄청 떨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뭘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의욕이 없달까? 그래서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그리고 뭐 무작정 시작하는 사람도 아니어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요즘. 재밌는 게 딱히 없네요. 그냥 평범한 이 시대의 우울증이랄까? 네 맞아요. 인생의 우울이랄까?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죠. 뭐 시간도 있고 뭐 돈도 없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의지도 있는데 뭔가 좀 판 꽂히는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런가 봐요. 네, 근데 네. 사실 한 번에 좀 해보지 않고 판 꽂히는 게 어떻게 있겠어요. 뭐라도 맞아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을 딱 해야 되는데 음. 조금 나약하달까? 안 맞으면 그때 그냥 그만두면 되지 뭐. 맞아요. 선생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저 또 핫한 소식 하나 있죠. 제 인생의 핫한 소식. 제 인생이 이제 방점을 찍은 소식이죠. 무엇이죠? 제 퇴사를 이것도 약간 5년째 듣고 있는 말인 것 같은데. 제 끝없는 퇴사와 재취업의 감동. 네, 끝없는 이게 진짜 우리네 청년들의 삶이 아니었나. 돌아버리겠어.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어떡해. 20대 후반부터 달려왔으니까. 아, 저 이제 워라벨이라는 게 없어. 그냥 안 좋으면 퇴사야. 그치. 어떡하냐, 진짜. 경기도 안 좋다네. 다른 건 아니고 제가 재취업이라기보다는 제가 이거는 예전부터 고민한 거긴 한 거예요. 근데 이게 갑자기 약간 좀 직업 방송이 돼버렸는데 이게 회사원으로서 제가 맞아. 지금 뭐 어떤 기술 개발직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한 행정직이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잘해도 한 50대가 되면 잘리잖아요. 나는 뒷배가 없으니까 어떻게든 뭘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쵸. 그럴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회사 업무가 요새 좀 과정하거든요. 네네. 지금은 조금 많이 나아졌는데 근데 이렇게 열심히 일할 거면 내 일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실은 요거는 거의 한 2년 전부터 하긴 했어요. 맞아요. 근데 요새 좀 이제 나이도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좀 주위 친구들하고 가족들하고 얘기도 하고 보니까 좀 다행히도 가족에서 조금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아마도 이걸 전문 분야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쪽으로 좀 공부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저 이거 2년 전부터 막 얘기하셨잖아요. 최근에 결정을 내리셨잖아요. 제가 약간 인생에 이게 온 것도 이생님의 그거에 자극을 받은 것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님한테 자극이? 그러니까 삶을 대하는 자세라고 해야 되나? 이게 저는 미래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그때그때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하고 그때그때 내가 별로면 그만두고 이런 삶을 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냥 순간만 잘 즐기고 살거든요. 근데 미래가 걱정되긴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내가 하는 것들을 뭔가 다른 걸 제가 근데 걱정이니까 중간에 회사도 들어가고 했겠죠. 근데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 그런 하기 때문에 이게 잘 뭘 해야 될지 미래에 대한 고민을 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뭔가 결단력 있고 그리고 확실하게 고민을 하고 하는 게 너무 멋있는 거야. 삶을 대하는 자세가. 나도 나의 50대가 너무 걱정되지. 근데 우선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을 하는 거에 멈춰 있잖아요. 그 고민을 안 하고. 그래서 내가 50대에 뭘 하지? 이런 고민 하지. 근데 잘 모르겠는 거야. 내가 뭘 하고 싶은지도 잘 모르겠고 뭘 어디 쪽으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고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이제 딱 결단을 내리고 고민을 한 다음에 결단을 내리고 이걸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태도랄까? 그게 너무 멋있게 느껴지는 거죠, 저한테. 아 근데 저는 애초에 일단 좀 가정을 꾸릴 좀 생각이 없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제 가정을 꾸릴 생각이 없고 나 혼자서 일단 어떻게 내 삶을 잘 꾸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회사원들이 그렇다고 해서 자기 삶을 안 꾸리는 건 아닌데 뭔가 저는 그런 어떤 주위에 뭔가 챙길 게 없어요, 사실은. 저도 그래요. 근데 가족도 제가 뭐 다른가요? 같은데 나도 똑같아. 아 근데 이제 저희 추구하는 어떤 가치관이 다른 거죠. 그리고 저는 어쨌든 가장 큰 거는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내가 가져가고 싶거든요. 그리고 시간도 조금 자유롭게 쓰고 싶고. 근데 회사는 그게 안 돼요. 그렇죠,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한 달에 회사에 그렇지 뭐 대충 한 뭐 2, 3천을 벌어다 주고 있는데 나는 월급을 내가 벌어다 준 거에 몇 분의 1밖에 못 받거든요. 그쵸. 그럼 내가 좀 덜 일하고 아니면 뭐 책임감을 더 많이 가져서 그거를 나한테 수익을 하는 게 이득이 아닌가. 그리고 언젠가는 근데 요새 제가 뭐 퇴사 유튜브나 이런 거 다 엄청 찾아보거든요. 근데 사실 50대 퇴직을 해도 내가 바로 쉴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뭐 재테크를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재테크 같은 걸 못 해요. 좀 알아보기도 귀찮고 지금은 제가 뭐 재테크 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저는 재테크 할 힘을 내 기반 잡는데 좀 쏟는다?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게 멋있는 거야. 사람마다 좀 그게 다른 것 같기는 해요. 맞아. 근데 저는 이 고민을 2년, 3년 전부터 해와서 너무 우유부단한 거예요. 왜냐면 똑같은 고민을 내가 맨날 몇 년째 주구장창 하고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 인생의 고민인데 당연하지. 네, 그래서 인생 통으로 보면 2년, 3년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저는 이제 뒤가 없기 때문에 이게 안 되면 그냥 이제 장사해야죠. 회사를 들어가는 건 이제 아니 근데 장사하는 것도 뒤져 다 그런 거야. 뭐 어떻게 저는 어떻게 저 이번에 본가 내려가서 오래 있다가 올라왔는데 제가 서울에서 없잖아요. 나도 그러니까 서울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어쨌든 2주 동안 가족들이랑 있는데 이게 너무 뭔가 안정감이 있는 거야. 집에 혼자 있어도 내가 서울에서 혼자 있는 것과 그 본가 가서 집에 혼자 있는 게 너무 느낌이 다르고 내가 가진 안정감이 다르니까 내가 여기에 내려와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일자리가 많은 동네가 아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 삶의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근데 저도 근데 지금 당장 가정을 꾸릴 생각이 별로 없고 내가 서울에 내가 기반을 잡을 만한 것들이 없다 보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나도 나중에 늙어서 내 한 몸을 먹여 살리려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 왜냐면 저희 아빠가 아직까지 일하시고 어머니도 계속 뭔가를 하시거든요. 아니, 그런 삶을 살고 싶긴 한데 지금 잘 모르겠는 거죠. 한 가지 일을 너무 오래 했고 그리고 내 삶 없이 일만 하던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그런 고민을 진지하게 할 만한 그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옆에서 그걸 진지하게 고민하고 심지어 결정하고 하는 게 너무 멋있는 거야. 그래서 하면서 저도 많이 느꼈어요. 이게 나도 그러면 미래에 뭘 할지 좀 고민을 해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이니 보면서 좀 많이 배웁니다. 감사합니다. 멋있다. 제가 배웠는데 왜 이생님이 감사하시죠? 제가 감사해야죠? 그건 맞습니다. 뭔데 제가 감사해야죠? 이생님이 감사해요? 제가 회사 생활을 막 엄청 오래는 아니지만 10년까지는 아니지만 해봤을 때 저는 제가 뭘 좋아하고 뭘 별로 안 좋아하는지 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사실 막 되게 예민하지 않고 그리고 제가 기질검사 같은 걸 했는데 동기부여나 이런 게 엄청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의식이 별로 없어요. 깊게 파고들고 되게 열정 있고 이런 스타일이 전혀 아니에요. 이제 그건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거. 근데 일을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고 일의 스타일이 있고 내가 별로 납득이 안 되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근데 회사 일이라는 거는 보통 이제 여러 사람들이 협업을 하면서 어떤 과정보다는 결과를 확실히 좀 왜냐면 남한테 사장님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고 그거를 성과에서 시장에서 성과를 만들어야 되니까 속도로 몰아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사실 좀 잘 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일을 그러니까 내가 이제까지 겪었던 일을 해봤을 때 물론 그게 돈을 버는 일이기는 한데 내가 그 구성원으로 있을 때 그게 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렇지 않는 일 물론 결과도 내야 되긴 하지만 좀 과정에서 정성적으로 조금 더 내가 개입하고 좀 더 다듬어서 잘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일 그게 어떻게 보면 내가 내 기술이나 어떤 라이센스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더라고요. 그쵸, 맞아. 그래서 잘 뭔가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조금씩 알다 보니까 제가 싫은 일을 안 하려고 그런 것도 있기는 해요. 내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면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견뎌야 되거든요. 맞아. 저는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그렇다고 보상이 큰 것도 아닌데. 그리고 만약에 내일이면 목적의식이 있든 없든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잖아요. 근데 내일이 아니니까 내가 내 밑에 사람들을 설득해 가면서 이걸 해야 되나라는 게 어느 순간 좀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이걸 한다고 해서 내가 너희들한테 당장 무슨 보상을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잘 만들었다고 해도 여러 가지 때문에 꺾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뭔가 중간관리자나 이런 걸 회사에서 어쨌든 잘 되려면 중간관리자나 그 이상으로 가야 되는데 저는 좀 그게 좀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임감 가지는 것도 싫고 네. 맞아. 왜냐면 내가 왜 남의 책임감을 내가 져야 되지? 그치. 그 대가로 내가 맞아. 돈을 받지. 근데 그 돈이 그렇게 충분한가? 약간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저도 맨날 맞아요. 책임지는 건 하기 싫다고. 그러니까 증명하는 정도만 할게 나는. 책임까지는 안 지고 싶어. 네, 저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내가 이거를 나이 들어서는 더 많은 요구가 들어올 텐데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내 일을 하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갑자기 진짜 직업방송 이 시대에 청춘들의 3040의 어떤 고민과 애환이랄까? 네. 저는 그 과정에서 오면님 같이 약간 오면님도 물론 어떤 회사에 소속돼 있긴 하지만 약간 프리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거의 프리랜서죠. 거의 프리랜서잖아요. 제 친구들은 프리랜서가 거의 없었어요. 오면님 만나고 난 후부터 이제 한두 명씩 조금 만났는데 저는 제 길이 제가 수능 딱 끝나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때 수능 때 정말 제 인생에서 다시 없을 만큼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러고 나니까 좋은 대학 가셔놓고 그래서 좋은 대학 갔죠. 다행히도. 근데 제가 그때 딱 든 생각은 나는 이제 더 이상 공부 같은 걸 더 해야 되는 일을 하지 않겠다. 이제 나는 성인이 되고 난 이렇게 다시 공부하는 질려버렸다. 내가 이렇게까지 다시 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정말 그때 너무 확고하게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걸 해야 될 시기가 다시 온 것 같은 거예요. 평생 공부 이래서 평생 공부. 그러니까 나는 이게 싫긴 해요. 왜냐면 어쨌든 내가 모르는 분야를 다시 공부를 지금 내가 이 나이에 너무 이제 머리도 잘 안 돌아가는데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압박감. 이제 제가 뭐 그냥 막 무작정 사업. 왜냐면 뭐 막말로 먹는 장사 이런 거는 라이센스가 필요 없잖아요. 그쵸. 근데 제 성향상 그것보다는 조금 안정적으로 약간 진입장벽이 있는 분야를 선호하긴 하더라고요. 그쵸. 네, 그래서 보장되니까. 네, 그래서 뭔가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그런 일이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좀 결정한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오모님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아, 내가 꼭 그리고 어떤 회사에 꼭 소속돼 있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뭔가 정직원으로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뭔가 스스로 컨택을 하든 아니면 관계를 쌓아서 어떤 일을 다른 사람이랑 같이 하든지 내가 혼자서도 어떻게든 먹고 살 방법이 있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냥 정말 사회생 5년차 이전에는 아예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아, 내가 회사를 떠나서 뭘 해야겠다. 물론 불안감은 있었지, 나도. 그치. 내가 나이가 들면 나중에 퇴직을 해야 된다. 근데 그건 저한테 거의 20년 뒤의 얘기잖아요. 먼 네. 일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안 하다가 이제 이렇게 좀 프리랜서처럼 일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좀 희망적으로. 아, 저래도 물론 맞아, 힘들지만 맞아. 사실 회사원보다 저는 더 쉽다고 생각 절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누가 저한테 돈 줄 테니까 장사할래? 절대 안 할 것 같아요. 당연하죠. 너무너무 제일 힘들어. 힘든 네, 일이야. 너무너무 힘든 일이니까. 근데 어쨌든 그걸 잘 해내는 사람들을 봤을 때는 열심히 잘 노력해서 때도 잘 맞고 열심히 하면 그래도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나름대로 또 오면님을 보면서 용기를 가진 적이 많아요. 되게 프리랜서라는 삶이 장단점이 명확한 것 같아요. 제가 회사원도 해보고 프리랜서도 해봤지만 너무 장단점이 명확해서 프리랜서의 삶에 좀 잘못 발을 들이면 정규직의 삶으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다. 그래,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쉽지 않아. 그러니까 정규직의 삶 너무 좋아요. 안정적이고 너무 좋은데 자유가 제한되잖아요. 그 매여 있잖아요. 매여 있잖아요. 우리는 근데 할 수 있어. 학교를 다 다녔고 우리 초중고 다 다녔고 매여 있는 삶 살아봤어. 근데 대학생 됐을 때 어땠어요, 여러분? 늘어지지 마. 그러니까 자유가 안 되니까. 내가 다 내 스케줄을 관리할 수 있고 내가 한 만큼 성적이 나오고 어쨌든 내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는 거. 학교 생활을. 거기서 오는 또 매력이 엄청 컸잖아요. 이게 정규직과 프리랜서의 차이가 아닐까. 그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차이가 아닐까. 공부에 대한 압박을 빼면. 그치. 준비를 할 때 제가 예전에 원하던 어떤 직군이 있어가지고 한 2년 정도 다른 일을 하면서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 준비는 그냥 말로만 준비한 거예요. 아, 그쵸. 내가 취업 준비라는 게. 그 약간 정말 내가 말로는 너무너무 되고 싶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접근 방법이 너무너무 잘못됐고 내가 그때도 약간 회피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너무 어렵고 언젠가 어떻게 되겠지라는 생각을 해도 좀 괜찮을 시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회사 첫 회사에 질려버렸고. 네, 질려고. 그 첫 회사 아예 전에? 네, 전에. 오케이. 그러니까, 아예 취업 전에? 네, 아예 취업 전에.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안일하게 어떻게 뭔가 내 삶을 꾸려간 거죠. 정말 그냥 고등학교 막 졸업한 애가 자유만 누린 것처럼. 그러니까 정말 좋은 생각을 가지지 않고 좋은 계획을 가지지 않고. 근데 지금은 어쨌든 회사 생활을 해봤고 어느 정도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라는 거를 어느 정도는 알았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런 뭔가 내 자신이 내가 그렇게 나태해지고 뭔가 방만해지는 거를 보면 내가 손해인 걸 너무 잘 아니까 이제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쵸. 시간에 쫓기고 있잖아, 우리는. 네. 이제. 맞아요. 그때는 진짜. 아니었지만. 지금은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때는 너무 젊었고 시간과 자원이 소중한 줄 몰랐을 시간이 세대였는데, 그러니까 나이였는데 지금은 시간이나 자원이 얼마나 귀한지 아니까. 내가 올해가 벌써 6월이 됐다는 게 그치. 제가 그거 때문에도 원래는 진짜 1년만 더 다니까 돈이라도 좀 모아서 근데 어느새 6월인 거예요. 그걸 보고 진짜 그만둬야겠다. 이게 뭔가 어쨌든 고민하고 차곡차곡 내가 아웃할 시간을 정해놓지 않으면 그냥 맞아. 진짜 그렇게 시간이 가. 이거 진짜 내가 먹놓고 있으면 진짜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좀 결정을 하게 됐어요. 너무 응원합니다. 이 얘기도 지금 20분을 10분으로 줄일게요. 근데 아마 또 저희 또 이거 아예 관련이 없는 건 아닌 게 우리 가족분들도 사실 저희 나이대 분들이 많아요. 그럴 것 같아요. 다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보다 좀 연배가 높으신 분들은 이런 고민 이후에 본인 결정을 잘 하신 분들일 거고 잘 꾸려나가고 계실 맞아요. 거고. 저희 나이대 분들도 각자 나름의 어떤 기준과 어떤 삶의 방향성으로 잘 나아가고 계실 건데 저희는 여튼 이런 고민들을 했고 그 과정을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연락을 많이 하는데
뭐 이제 방송을 그래서 녹음을 좀 안일하게 한 거죠. 그쵸. 이건 차순이니. 이거 내가 돈 벌어주는 거 아니야? 그치. 이게 그리고 항상 또 하는 변명인데, 우리 둘의 집이 너무 멀어. 서울의 끝끝에 살아. 그건 맞아. 그러니까 이게 만나기가 너무 맞아. 애매하고, 그리고 어쨌든 저희가 요즘 집에서 녹음을 하니까 이생님께 저희 집으로 와주시잖아요. 맞아요. 이게 내 입장에서도 이 먼 길을 달려와 주시라고 맨날 하는 게 좀 삐안하고, 그냥 이 모든 게 다 약간 좀, 그러니까 뭐랄까 압박이랄까? 님이 저한테 그렇게까지 뭔가 체면 차리고 이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그래도 님 입에서 먼저 미안하잖아요. 저희 녹음 저희 집으로 와주세요라고 말한 게 한 번도 없어가지고 아니 못하겠어서 안 한 거예요? 그렇죠. 아니 너무 멀잖아. 근데 이제 우리가 전에는 녹음실 잡고 이렇게 했지만, 그럼 이제 돈이 들고 어쨌든 맞아요, 지금은 맞아요. 이렇게 그냥 맞아요. 우리 커피값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그걸 하고 있으니까 좋긴 한데, 이제 너무 먼 길 와주니까 사실 시간도 돈이잖아요. 네, 너무 먼 길. 저번에도 오셨다 그냥 우리 커피만 먹고 헤어졌어요. 밥 먹고 커피 먹고. 아니, 그때는 우리가 너무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맞아. 개인적으로 할 얘기가 너무 근황 많았어요. 토크가 있어요. 우리끼리 있었어요. 맞아.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네. 여러저러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무튼 그렇다. 이게 맨날 하는 변명인데 너무 멀리 산다. 아니, 그것도 조금만 맞지. 이생님이 가까이, 우리 아까 좀 가까이 살았으면 좋겠다. 맞아. 조금만. 제가 근데 약간 희망적인 거는 제 삶에서 희망적이라고 하기 좀 뭐하지만 이 방송의 희망적인 건 제가 이제 그 어떤 수험 준비 같은 걸 이제 하니까 사실 수험 준비를 내가 잠자는 시간 빼고 막 16시간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걸 어떻게 2, 3년, 3, 4년 그래, 동안 해요. 그게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아.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거지. 제가 일할 때도 그렇고 차라리 그 집중력을 딱 발휘해가지고 진짜 한 8시간, 10시간? 정말 초과해도 12시간 이상 안 하는 그런 스케줄이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맞아요. 근데 사실 그러고 나면 딱히 별로 나중에 할 게 없어요. 하루에 최소한 한 2-3시간은 남는단 말이죠. 뭐 그쵸. 남은 시간은 밥 먹고 운동하고 뭐 쉬고 이런다 해도. 이게 제2의 삶이에요, 여러분. 네, 그렇다 보니까. 피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왜 그렇게 계산이 되지? 이렇게 하는 제2의 삶. 그렇게 계산 안 하는 피가 조금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방송에 좀 더 할애할 시간? 얼마나 재밌겠어. 남은 시간 막 공부만 하고 있다가 이거 준비하는데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쵸. 네, 맞아. 그래서 그것에 약간 희망을 걸고 있다. 나도 요즘 좀 제이처럼 살아볼까봐. 내가 너무 싸피야. 그런 접근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제이처럼 너무 살겠다? 극피야. 목적을 거기다 두면 안 된다고. 아니 좀 약간 나도 시간을 쪼개서 효율적으로 쓰고 싶어. 근데 그게 안 돼. 어떻게 모르겠어. 이게 내가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나 막 못하겠어. 아니 그 시간을 정해놓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정해놔도 안 돼요. 2시까지 해야지. 그러니까 근데 이제 2시까지 하면 늘어질 수는 있지. 뭐 2시까지 해야 되는데 뭐 일이 늘어져가지고 내가 3시에 끝내버렸어요. 그럼 그 뒤 시간도 1시간씩 늘리면 되잖아요. 그렇게 운영되지 않는다니까요. 피의 삶은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지 않아요. 진짜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나는 너무 무슨 말이야. 부러워. 진짜. 이게 너무 부러워. 그래도 요즘은 일에서는 이게 좀 돼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일은 그렇게 해야 돼. 한 2, 3년 차 때는 그게 안 됐어, 아예. 그니까 우리는 어쨌든 마지노선 있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감만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마감 직전에 하루는 그냥 24시간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마감만 지키는 게 살던 거야. 그다음 싸피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저 연차 때도 제이 선배들은 딱 몇 시까지 하고 집에 가고 이걸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멋있는 거야. 근데 나는 평생 그렇게 못 살 줄 알았어. 이래서도. 근데 제가 이제 나이가 먹고 연차가 차니까 일은 이제 그게 가능해졌거든요. 이게 어쨌든 몇 시까지 해야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요즘 몇 시까지보다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이렇게 해서 하는 편인데 이제 그 시간도 많이 당겨지고 하긴 하는데 이게 이제 내가 이래서 모든 나의 이 막 없는 제이 모먼트를 다 소모한 거야. 내가 이래서 집에 가면 아무것도 안 해. 근데 저도 쉴 때 그렇게 쉬어요. 그렇지 않다니까. 이게 제이들의 쉴 때 그렇게 쉬어요 라는 것과 피들의 삶이 너무 다른 극과 극의 결에 있어. 좀 그렇다. 아무튼 부럽다. 나도 한번 이렇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해야겠다. 내 인생을. 이생님을 보면서 항상 배웁니다. 제 주변에 제이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 주변 너무 다 극사 피들이야. 그러니까 그냥 피도 아니고 FP들 있죠. 저 주변에 FP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FP들의 삶은 너무 이런 거야 다. 근데 그러니까 제 주위에도 엄청 큰 인프피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 FP들은 진짜 거의 유목민처럼 사시거든요. 지금? FP들이 거의 다 그래요. 네. 심지어 NFP가 합쳐진다? 그럼 이제 도른자들인 거예요. 이렇게 사는데 NFP들이 다 이렇게 사는데 제 주변에 FP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런 이생님을 볼 때마다 저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아직도 환상 속을 떠들고 있고 허공 속을 달리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도 조금 땅에
발붙이고 살고 싶다. 아. 이런 생각을 맨날 해요. 근데 또 모든 일이 극과 극으로 가면 서로 안 좋아요. 네, 그러니까 그쵸. 뭐 중용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적당히 너무 있어야 제이? 되는데. 뭐 그것도 무슨 로봇도 아니고 그거 그치, 어떻게 그치, 살아요? 맞아요. 근데 그 대신에 이제 P들이나 이제 그런 분들의 장점은 되게 즉흥적이고 사실 실행력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가 그쵸, 지금 이걸 맞아요, 하고 맞아요. 싶으니까. 그리고 되게 좋은 영감들을 맞아요.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또 거죠. 조금 있다가는 안 하고 싶을 걸 알거든. 응. 지금만 내가 이걸 하고 싶다는 걸 알거든. 근데 이제 P인 사장님들 밑에서 일하는 이제 직원들은 짜증나죠. 대표되면 안 뭐 돼요. 하자고 하고 나서 자기는 신경 이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따까리 그 치우는 거는 다 이제 따까리들이 하는 거라 가지고 제가 이래서 사업을 안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사업이라는 건 유지가 돼야 네. 사업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안 하셔도 안 돼요.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여튼 오늘 근황이 굉장히 길었네요. 그러니까 30분에서 그냥만 떠들었네. 30분을 여튼 약간 역대급으로 약간 이게 어쨌든 저희의 어떤 생활과 생각을 녹여내는 방송이기 때문에 뭐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진 그냥 사람들이다. 그치, 우린 가족이니까. 가족에 대해 좀 잘 아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해주세요. 3분의 1로 줄이죠. 오케이, 오케이.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습니다. 퇴사는 확정이 됐고. 잘 살고 있다. 네, 저가 잘 어. 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맞는 미래를 찾아가고 있다. 네, 좋습니다. 좋아요. 아주 시작이 활기찬데 오늘 특집 뭐죠? 오늘 특집은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영일이역 특집. 네, 영일이역 유명하죠. 이거 좀 유명했어요. 네, 영원한 1등, 2등의 역습. 그렇죠. 사실 제목이 굉장히 한국 정서와는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너무 직관적이지가 않아. 그래? 영원한 1위? 뭐 어쩌라고. 2등의 역습? 근데 드라마 내용을 봤을 때 사실 저는 그렇게 뭔가 찰떡이다라는 생각을 잘 안 했어요. 내용이랑. 영원한 1위? 뭐 약간 그것도 조금 이상하고 뭔가 굳이 이런 제목을 했어야 됐나. 네, 저는 그래서 사실 찰떡은 아니다. 왜냐면 제목을 들었을 때 연상이 잘 안 돼요. 네. 이거 약간 그 중국식 네, 그것도 맞아요. 같은 느낌이죠. 맞아요. 저는 그래서 가끔씩 약간 같은 동양권이지만 좀 위화감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좀 안 와닿는다고 해야 되나? 대만 드라마나 그냥 다른 그런 콘텐츠를 봐도 약간 영화를 봐도 좀 안 와닿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감성적으로. 영일이역 유명했던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뭐 지금은 안 유명한가요? 아니 뭐 지금 안 유명한 건 아닌데 그 고수 팬들이 조금 있으시긴 있을 텐데 지금 얼마 전에 양유통이 또 한국에 와가지고 콘서트도 했거든요. 그 누구예요? 유 역할 했던 유가 그 누구죠? 일본식 혼혈 배우 있잖아요. 예. 그 진짜? 대만이랑 일본 혼혈 배우. 그 정도라고? 얼마 전에 한국 오셔서 팬미팅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직 나름 한국에서 탄탄한 팬층을 구축하고 있다. 아니 그분이 그렇게 저는 그분이 정말 초장에 쳤쳐서 죄송한데 연기를 진짜 개 못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차짝이라. 무슨 납작으로 콘서트를 하시는 이분이 이 영일이역이 잘 되고 나서 일본 계약사랑 그러니까 이분이 원래 일본에 사시다가 아버지가 대만 사람인가 어머니가 대만 사람인가 그래요. 근데 일본에서 자랐어요. 자랐다가 이제 연예인이 되고 싶어서 20살 땐가 이때 수능 끝나고 대만에 넘어와서 연예인 가수로 넘어가 처음에 데뷔를 했나 이랬을 거예요. 했는데 이제 이 영일이역에 캐스팅 되고는 잘 안 됐어. 영일이역에 캐스팅이 되고 잘 된 거예요. 영일이역 드라마가 잘 돼가지고. 그래서 다시 일본 계약사랑 소속사랑 계약을 맺고 일본에서 다시 연기 활동을 시작해요. 그렇게 하다가 한국 그 팬미팅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러면은 BL은 그냥 영일이역 하나만 찍었는데 영일이역 하나만 찍었어요. 근데 이게 잘 됐고 그러니까 이게 그 태국식 BL과 대만식 BL과 우리나라의 BL 좀 많이 다른데 일본식 BL도 마찬가지고 태국은 GMM이라는 거대 소속사가 얘네들을 다 갖고 있어요. 이 배우를. 그래서 얘네들이 그냥 아이돌 그룹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GMM 애들이. 그래서 계속 그 같은 배우들이 드라마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찍어요. 이 커플을 계속 밀어주는 거죠. 근데 대만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그 작품의 배우들을 캐스팅해서 하기 때문에 얘네들도 그냥 영일이역에 캐스팅돼서 갔던 거예요. 심지어 얘네들이 너무 막 대만에서는 케미가 좋아서 그 드라마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 뭐 비엘러들이 하는 것들이니까 잘 엮었겠죠? 그러니까 소속사에서 만나지 말라고 한다고 할 정도로 얘네들은 조금 찢겼죠. 왜 만나지 말라고요, 굳이? 그 이미지를 만드는 BL 이미지가 너무 세가지고 부착되는 게 별로라고 생각했는지 얘네들 띄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린종은 중국 본토 활동을 하고 윤은 이제 약간 일본에서 활동을 하게 된 뭐 그 정도까지 있는데 이게 왜 그렇다면 왜 잘 됐을까?
그러니까 그때는 왜 맞았나? 나는 지금은 그때는 왜 맞았을까? 나는 지금은 틀리다는 알겠어. 근데 보자마자 알겠어. 아, 이 그래? 뭐하는 그랬어. 너무 똑같아. 너무 막 또 집착하고 너무 맨날 공 집착하고 그리고 그 약간 깔끔하고 예쁜데 뭔가 깊이가 없는 약간 그런 어떤 겉핥기식의 느낌이 너무 그러니까 진정성이 많이 좀 떨어지는. 보는 클리셰들. 너무 항상 많아. 비엘에서 너무 했던 많아. 것들.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왜 그땐 맞았냐? 나는 지금은 틀리다 알겠는데 정말 왜 그때 맞았냐? 이게 이유 좀 말해줘. 2021년 1월 29일에 나온 드라마예요. 2021년? 네, 22TV에서 나왔고 네. 이때까지만 해도 약간 비엘이 한참 과도기 성장기에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안정권에 네, 들어갔잖아요. 시대성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비엘이란 작품 장르가 너무 안정화됐어. 이건 웹툰도 마찬가지고 뭐 소설이야 너무 옛날부터 잘 됐까 그 웹툰도 마찬가지고 드라마도 그렇고 지금은 너무 드라마는 좀 너무 안정기까지는 아니야. 나름 안정기에 들어서고 있고 웹툰은 진짜 완전 안정기.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대혼란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비엘을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는 거야. 왜냐면 이제 막 했거든. 그러니까 막 그 왜 우리 대만 드라마 많이 봤잖아요. 히스토리 시리즈 다 봤고 그 중간에 막 권투나 막 이런 거 막 이렇게 막 약간 모르겠는 비주얼들이 막 이렇게 막 쿵짝쿵짝하면서 찍었던 드라마도 우리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대혼란의 시대였던 것 같아. 태국 드라마도 마찬가지였어. 이게 태국 드라마도 너무 양극화가 돼버린 거야. 하나는 너무 청개물. 너무 청춘들이 막 청춘 게이들이 막 뛰어다니는 청개물이고 하나는 너무 이제 막 퀴어물 같은 너무 태태적이고 막 무슨 클럽에서 맨날 막 키스하고 막 무마져가지고 나가고 막 이런 것들을 막 했던 거야. 그래서 나 보는데 그러니까 청개물 너무 만족도가 없고 그럼 얘네들 그냥 소꿉장이잖아. 먹고 해봤자 거기고. 근데 너무 또 걔네들은 너무 더러워가지고 막 시꺼머리랑 화면에 막 까만 물체들이 막 옷 벗고 돌아다니는데 나 진짜 모르겠는 거야. 이게 뭔가 비엘은 아닌 느낌이야. 그러니까 니네들 남자들이 뒹구는 거 좋아하지 하면서 던져주는 느낌? 근데 사실 우리가 좋아하는 건 비엘이지. 그러니까 퀴어가 아니잖아. 그럼 우리는 개동을 받지. 뭐 한다고 지금. 그러니까 개동은 적나라 하는데 왜 우리가 굳이 드라마로 비엘물을 보고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잠깐 헷가닥 했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그러니까 소비자의 어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게 공식이다라는 그런 게 아직 좀 정립이 잘 안 돼가지고 이것저것 다 시도를 제작사들이 했던 뭔가 그런 느낌이네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막 스토리에 막 뭐 그런 뭐 권투 막 이런 것들 나왔던 거죠. 그럼 이 대만이 막 이런 막 정신없는 막 이 소용돌이를 힘으로 치다가 영일이 나온 거야.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러니까 그 중간에 적정선을 찾은 느낌인 거야.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비엘은 뭐죠? 판타지입니다, 여러분. 판타지예요. 우리는 배드신을 봐도 그 판타지스러운 뭔가 상콤발랄하게 약간 깨끗한 비주얼에 깨끗한 잘생긴 애들이 그냥 그 정도 약간 요 정도를 바라는 거지 막 진짜 막 옷 벗고 막 뒤집어서 막 이럴 걸 바라지 않는다고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키스신은 거의 드라마에 2번만 하는 정도로 없던가 그냥 옷 벗고 뒹구는 거였다가 이제 여기서 뭔가 그 노출, 그러니까 에로의 수위도 어느 정도 맞췄고 청개물 느낌도 어느 정도 맞춘 작품이 나온 거야. 그렇다 보니까 그때는 맞았던 거죠. 제가 그 비엘의 3대 키스신이라고 옛날부터 말했던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거예요. 이거의 그 시즌2의 쇼파 키스신. 정말 이거는 여러분 트위터를 돌아다니시다 보면 노편집본이 있습니다. 그 배우들의 그 호흡이 다 들어가 있는 노편집본이 떠돌 정도로 그때는 우리가 찾던 수위가 여기구나. 우리가 비엘에서 바라던 수위는 딱 이거구나를 사람들이 깨달았던 거죠. 그전에는 막 이상한 이게 유명한 드라마가 태국 드라마 하나 있는데 그 정도 뭐인 줄 알았던 거야.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너무 들어서 못 보겠어요. 약간 이 정도인 거죠. 선타입. 이게 선타입이 2가 나올 정도로 잘 됐거든요. 근데 저 아직도 선타입을 못 봤어요. 뭔가 어디서 살아와. 몰라. 아무튼 3화까지도 못 갔나? 몰라. 못 가겠어. 막 그게 내가 원하는 비엘이 아니야. 이런 느낌이었던 거죠. 약간 비엘의 어떤 춘추 전국시대가 아닌가. 춘추 전국시대는 많은 이제 또 뭐 어떤 사상들이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육아도 나오고 도가도 나오고 뭐 법가도 나오긴 했는데 사실 법가 이런 거? 그러니까 뭐 뭔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모든 법은 군주 위주다. 그러니까 법이 없어. 그냥 군주 뜻이 그냥 법이다.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그쵸. 도교 뜻은 너무 좋아. 근데 사실 현실적이지가 않아요. 너무 허무맹랑해. 네, 너무 허무맹랑하고 장자 뭐 그냥 뭐 뜬구름 잡는 소리 하고 있고 나비 날라다니고 이러니까 뜬구름 없어. 근데 육아 적절히 세속적이고 적절히 질서를 잘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뭔가 약간 그런 느낌이네.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찾은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맞았던 거지. 이 길로 가면 되겠다. 그래서 그 길로 갔던 애들이 이제 후발주자들이 나왔고 더 좋은 작품들이 나왔던 거죠. 제가 그러니까 영일이 여기 딱 배드버디 이전에 한참 빠져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때까지만 해도 요 수준이다. 내가 원하는 게 딱 이거다. 그래서 막 했다가 배드버디가 너무
이게 더 좀 괜찮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옮겨가는 거죠. 이때 그러니까 지금 다시 돌아봤을 때 이거는 진짜 깔끔하고 맨날 하던 거 같고 왜냐면 거꾸로 보셨잖아요. 이게 맞아요. 역사를 못 따라갔잖아요. 맞아. 그래서 나는 이제 주축박적으로 지금 보잖아. 이제 맞는 시대에 보니까 또 아니구나. 오묘가 또 이런 거 해주네. 또 이러네. 근데 이랬지. 과거에는 없었어. 요만한 게 없었어. 어. 이 쇼파피스. 근데 진짜 그 메이킹을 몇 번을 봤는지 몰라요. 그게 없었대. 진짜 위스키 마시고 했다니까? 돌아버려 진짜. 그 누가 이렇게 몰입을 해줬냐고. 어? 배우들이 막 다 막 무슨 뭐 동태눈 가라고 와가지고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내가 진짜 아니 비엘이어도 진심을 담으라고. 우리는 판타지를 보고 있잖아. 용이 진짜 날아다닌다고 믿어야지 이게 판타지지. 동태눈을 하고 멍하니 하늘만 바라서 용이네 하면 이게 판타지냐고. 믿어줘야지. 드라마 내에서는 내가 원래 연기하는 배우들도 그러잖아요. 내가 실제로 이 사람을 안 사랑하지만 연기할 땐 사랑하잖아. 아니 니네도 비애를 그렇게 막 해주란 말이야. 그 씬 안에서 카메라 앞에서 사랑을 해주란 말이야. 뽀뽀도 그렇게 하란 말이야. 이런 느낌이었던 거죠. 근데 그거를 좀 그래도 만족시켰던 그치. 어떤 작품이었다. 둘 다 뭔가 그 액션 안에서는 진짜 같아 보였다. 그리고 더러움까지 가지 않았다. 깨끗하게 끝났다. 그치. 깔끔했어. 그래서, 뭐, 뭔가, 딱히 그래서 뭔가 이 작품은 너무 이전에 얘기했던 맥락에 저는 비슷해서 사실 좋아하는 거 잘 모르겠어. 그래요? 또 뭐 지 혼자 고민하고 또 뭐 집착하고 뭐 자기 혼자 뭐 해결하겠다 뭐 이러다 또 뭐 그 수능 그거 오해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사네 뭐 약간 이런 생각. 그죠. 항상 가던 플롯이 그대로 따라가니까. 그 수 연기를 너무 못해. 그러니까 내가 외국 사람으로서 보지만 이건 좀 맞아. 전혀 감정이 그냥 진짜 하나도 안 실린 것 같은 거예요. 이 사람은 화내는 것도 모르겠고 왜 슬퍼하는지도 모르겠고 진짜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근데 조금 욕먹을 수도 있는데 저는 민종 그러니까 유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윈터 닮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윈터 닮지 않았어요? 에스파 윈터 닮지 않았어요? 제가 유를 먼저 봤거든요. 약간 입주위가 좀 닮은 것 같아요. 그쵸, 그 눈매도 그렇고 약간 왜냐면 제가 유를 먼저 봤어요. 그러니까 에스파가 나오기 전에 이 드라마가 나왔나? 아무튼 유를 먼저 봤어. 그래서 에스파를 봤는데 윈터를 볼 때마다 항상 유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 진짜 쳐 맞을 것 같은데 누구한테는 볼 때마다 유가 여자가 된 느낌? 근데 어떤 느낌이냐 사실 머리 스타일도 뭔가 왠지 어울려. 그쵸. 그래서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난다. 근데 내가 이때도 놀라웠던 거. 우리나라에서는 린종보다 유가 더 인기가 많다. 본인 취향은 린종인데? 저는 완전 린종이죠. 왜 그런데 취향이 그러세요? 신기하다. 잘생겼는데 우리 주홍이 잘생겼는데 우리 주홍이는 공룡같이 생겼잖아요. 약간 그거는 오묘 취향이에요. 네, 공룡상 좀 좋아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그러면 약간 수 쪽을 더 취향이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생긴 거 자체를 유 취향인 거예요? 그걸 모르겠네. 우리나라 근데 보통 배우 좀 약간 수를 더 좋아하는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왜 그러지? 그게 조금 몰라. 감정이입을 하나 수한테? 잘 모르겠어. 근데 수를 조금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추이를 봤을 때. 예전에 이거 방송 초창기에 저도 그때 비슷한 질문 했던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 연예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예쁘장한 이미지, 약간 미소년 이미지, 기생오래비 같은 이미지를 조금 좋아하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선호하나? 근데 그러니까 아이돌만 봐도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하지. 그쵸. 그런 좀 작고 약간 그런 느낌의 미남형들을 좋아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도쿠모리상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요즘은 과거랑 조금 많이 그래도 트렌드가 달라져서 그 나별 같은 경우만 해도 김강민 배우가 더 인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조금 그런 귀여운 상, 좀 여리여리한 상, 이런 전형적인 꽃미남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것 같다. 그러면 오묘가 뽑은 이 작품에 뭔가 베스트샷이 있지 않을까요? 우선 키스신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사실 영일이역을 가져온 이유는 이 키스신 하나로도 증명이 된다. 난 그렇게 생각한다. 지금도 좋은 키스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BL 배우들 이것만 봐라. 이거랑 나별 키스신이랑 그 몇 가지 드라마들이 있거든. 그것만 봐라. 그 정도. 배드버디 키스신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거기 전에 우리 옛날에 했던 스캄 노르웨이 편 키스신. 요 정도의 그 키스신을 봐라.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요거다. 라는 거를 좀 이제 진정성 있고 자연스럽고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 교보제 같은 느낌. 정석. 키스신의 BL 키스신의 정석이다. 이런 느낌이다. 그거 너무 좋다. 이걸 봐도 된다 생각하고 그리고 이거는 린종 배우의 성격인 것 같은데 뭔가 약간 그 세심한 배려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그녀
그의 그 동작 같은 거에 예를 들어서 뭐 머리를 받쳐준다거나 어. 이런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 안고 갔을 때도 음. 머리 천장에 부딪히고 머리를 이렇게 가려준다거나 음. 사실 이거 남자 배우들한테 하지 않는 거. 남자 배우한테 그쵸. 하지 잘 안 않는 하지. 행동이에요. 이렇게 침대에 누울 때도 이렇게 받쳐준다거나 이렇게 뭘 이렇게 그런 그가 배우 그 연기를 하면서 하는 그런 사소한 행동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진짜 네, 그런 디테일이 뭔가 전반적인 아름다움을 만드는 거야. 맞아요. 그 괜히 사람 설레게 한다니까요. 맞아. 그냥 돌아버려. 맞아. 그 대교 키스신도 여기도 진짜 그것도 좀 맛집이거든요. 약간 요거의 키스신 맛집이에요. 그러니까 어른의 사랑이네. 어른의 그치, 사랑. 어른의 사랑. 그리고 이게 어쨌든 대학생이고 성인 오피스까지 가기 때문에 조금 청계에서 느끼지 못했던 어른의 느낌? 수트 입고 나고 약간 요런 거? 아, 그치. 계속 수트, 약간 좀 뭔가 돈을 잘 들었네라는 생각이 계속 들긴 하더라고요. 그 뭔가 와이셔츠 접고. 네, 수트도 계속 입고 약간 좋아하는 거 많이 넣었다. 그쵸, 네, 그쵸. 딱 그 언니들의 취향 여기다 담아놨다. 네. 약간 10대들의 취향은 아닐 수 있다. 그냥 언니들, 30대 언니들의 취향을 여기에 모아봤다. 이런 느낌이죠. 10대, 20대들은 이제 시메틱 에러 같은 거 좋아하는 거고. 30대 언니들, 30, 40대 언니들은 이런 거 좋아하는 거야. 아, 그치. 그치. 약간 취향 확실히 다르지. 같은 내용이라도 어떤 배경에서 그렸는가가 그치. 이제 다른 거죠. 1편 끝나고 바로 2편이 나왔나요? 바로 2편이 나왔어요. 아, 그래요? 몇 주 사이에. 아예 그러면 2편도 처음부터 계획을 했던 거네. 그쵸. 오. 아예 같이 찍었고, 같이 방영을 했거든요. 쭉쭉쭉 순차적으로. 스페셜도 있고, 이게 잘 됐어요, 이 TV에서. 좋은 작품이다. 진짜 할 말이 없어, 어떡해, 나는. 아, 진짜 너무 너무 똑같아. 서운하네. 아, 진짜 너무 똑같아. 아니, 배우가 다르고. 그리고 환경이 2편은 다른데. 내가 좀 서운했던 게 주연 배우가 조연이 별로야. 아, 근데 그건 좀. 아, 맞아. 그 의사 선생님, 저 사실 의사 선생님 제일 좋아했거든요. 그쵸. 너무 덩치가 너무 좋고, 맞아, 몸이 멋있어. 너무 좋아, 그 멋있어. 피지컬이 진짜 키도 크고 피지컬이 잘생기셨어, 그리고. 너무 좋아. 아, 근데 상대가 좀 별로야. 아, 근데 그거. 난 그런 캐릭터가 왜 들어갔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 저도요. 안 나와도 되잖아. 말하는 의미가 없어. 걔네들이 끼어 나와서 역할에서 사실 중간에 뭐 하는 게 없잖아요. 하는 게 없어요. 갈등을 뭐 주도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핵심 인물도 아니고. 근데 왜 굳이 주인공 커플이 엄청 엮이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리고 둘이 커플된 것도 좀 그것도 별로다. 캐릭터성이 너무 그 데스노트 엘 따라하는 거 같고. 맞아요. 나는 그런 게 너무 별로야. 심지어 그분 모델이 멋있고 잘생겼거든요. 근데 왜 그따구로 해놨는지 모르겠어. 아니, 나는 실제 그 사진 보고는 아니 괜찮은데 왜 드라마를 이렇게 어저비처럼 너무 좀 찐따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너무 이제 다양한 어떤 군상을 보여주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굳이 넣었어야 됐나. 맞아. 네. 근데 이게 시즌 1에는 프로모션도 그 4명이 다니다가 그 친구들도 이렇게 다니다가 시즌 2 넘어가면서 이 친구들은 아웃되고 이제 거기 커플이 이제 넷이서 프로모션 다니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애매해요. 근데 이거 여러분 이거 또 그 드라마 추천하는 게 얘네들이 떡밥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드라마 외에도 떡밥이 많아서 아시죠? 프로 비엘러들은 드라마 외의 떡밥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치. 예. 그러다 보면 그치. 유가 한국말 잘 못해요. 아니 한국말 했네. 중국어를 잘 못해요. 예. 그래서 옆에서 린종이 거의 뭐 통역가처럼 따라다녀요. 어미새 마냥 무슨 말 할 때 못 알아들으면 옆에서 다시 설명해주고. 내가 봤을 때 원래 양희통이 그런 성격이 아닌 것 같은데 중국말을 못하니까 약간 좀 애가 말수도 좀 적고 그 샤이가이처럼 보이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아닌데. 그래서 좀 보다 보면 실제 한 라이브 방송이나 뭐 같이 나온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 떡밥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대화하다가도 잘 안 통하면 옆에서 막 이렇게 통역해주고 막 뭐 껍질, 막 새우 껍질 까서 올려주고 막 이런 거 진짜 많거든요. 원래 세심한 거지. 난 이제 그게 뭔가 컨셉인지 아니면 원래 성격인지 잘 모르겠네. 그 데뷔를 너무 어렸을 때 했고 그 아이돌이 망했어. 아, 아이돌로 데뷔했어요? 아이돌로 데뷔했어요. 진짜? 린종이 아이돌로 데뷔했는데 심지어 그 한국에서 연습생 생활까지 했대요. 그 아이돌 자체를 중국에 성공시키려고 한국 연습생 보냈나 봐. 그래서 그 걔를 통으로 한국에서 연습생 생활했는데 중국 데뷔 망한 거야. 아이고. 그 영상 보면 왜 망했는지 알 것 같아요. 아, 영상도 봤어요? 네, 옛날에 뭐 나 비오네이프 보는 줄 알았잖아. 그때 시절에 그런 걸 하고 있어. 근데 망했어. 쫄딱 망했어. 그래, 너무 스타일링이 어린 중요해. 나이에 데뷔해서 쫄딱 망한 거야. 그래가지고 뭐 드라마 쪽으로 왔는데 드라마도 잘 안 됐어.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공개연애도 했어. 공개 여자랑? 이전에, 네, 여자. 아마 이 드라마 하면서 헤어지는 걸로 팬들이 추측을 하고 있긴 한데 공개연애 중이기도 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가 조금 원래 성격이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많이 안 했다 보니 그냥 주변에 그런 것들을 잘 하는 성격인 것 같긴 하고 좀 세심한 성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잘 안 된 연예인이잖아. 잘 안 된 아이돌이잖아. 사실 우리 주변에 잘 안 된 아이돌들 얼마나 안습입니까? 맞아. 이걸로 얘도 빚본 거예요. 그래서 얘도 중국 본토에 들어갔다고. 이걸로 안 돼, 내가 망했다가 이걸로 잘 돼서 중국 본토 영화에 캐스팅에 들어갔다고. 손 제스처 왜 이렇게 웃겨? 콕
집어서 말하네. 그럼. 아, 둘 다 진짜? 이걸로 뜬 배우들이에요. 잘 되긴 했다. 그래도 잘 되긴 했네. 그래. 그러다 보니 라이브도 그때 한참 좋아했을 때랑 겹쳐서 라이브도 많이 보고 막 이랬는데. 그리고 안 된 약간 연예인들이 조금 더 인성이 좋다는. 볼 수밖에 없어요. 안 됐잖아. 성공을 못 했잖아. 인성까지 나쁘면 어떻게 살아남을 건데. 내세울 게 없잖아. 잘 됐으면 내세울 게 있잖아. 그러니까 갑질하고 인성 좀 안 좋아도 그래 누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근데 얘는 뭐 나띵 아무것도 없잖아. 베이스가 지하잖아. 지하. 왜냐면 데뷔를 딱 실패했으면 지하로 내려가는 그치, 거예요. 그치. 영도 안 된다고요. 그치. 그럼 얘가 뭐를 가지고 있어? 인성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지금은 근데 그러면은 둘 다 활동을 왕성하게 하나요? 아까 그분은 뭐 유는 콘서트 했다고. 일본에서 이제 활동을 좀 왕성하게 하시는 것 같고 린종도 이제 뭐 중국 쪽에서는 하는 것 같은데 뭐 유만큼 잘 된 것 같진 않다. 유가 좀 잘 됐다. 일본에서 갑자기 드라마 나오고 뭐 이러더라고. 아 근데 그래도 둘에게 모두 어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좀 의미가 있네요. 그런 여러모로. 작품이에요. 네, 여러모로. 네. 네, 뭐 추천드립니다. 뭐 결론 추천드리는 거죠. 오피스물인데 좀 깔끔하고 그냥 잔잔한 느낌의 그런 비애를 찾고 계시다면 그리고 좀 그러니까 이게 잔잔한데 그나마 자극도 있고 이게 웬만해서 무난하게 괜찮아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평점을 1에서 10으로 했을 때 한 6, 7 정도의 포지셔닝을 할 수 있는 작품? 그치. 그러니까 이제 뭐 곧 이따 1, 2 뭐 이런 것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욕하는 작품들 있잖아요. 1, 2도 못 가는 막 마이너스 2, 3인 것 같은 작품들. 제가 이제 요거 바로 다음 이제 저희 녹음 이제 대상인 그 이제 컨텐츠를 봤을 때 제가 이거 처음 영일이라고 봤을 때 그거를 처음 본 기분이었어요. 아, 또 이렇게 마귀가 씌워가지고 또 이런 걸 나한테 추천해주네 이러고 있는데 그 다음 콘텐츠를 봤잖아요. 너무 탄탄해 스토리가. 너무 탄탄하고 너무 진정성 있고 연출 연기 뭐 하나 빠지지 않는다. 이래서 내가 항상 생각하는 게 사실 비교군이 있어야 돼. 그래. 이게 비교를 안 하면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몰라. 그리고 일반 우리가 보는 컨텐츠로 비교를 하면 안 돼. 우리가 그냥 항상 접하던 멜로 이런 걸로 비교하면 돼. 그거 너무해. 그러니까 우리는 BL 세계 있잖아. BL하고만 비교해야 해. 왜냐면 우리는 이거밖에 안 먹잖아. 다른 걸 먹으면서 이걸 섭취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게 주식이잖아. 아니, 그럼 이 안에서 등급을 매겨줘야지. 왜 자꾸 바깥 세계에 있는 것과 이거를 아니 그래도 눈이 있는데 유명한 거 볼 수 있잖아. 슬램덩크 이런 거 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슬램덩크랑 얘를 비교하면 안 된다니까요. 슬램덩크는 슬램덩크 그 주변 친구들 원피스나 이런 거 그 테니스의 왕자 이런 거 있잖아요. 오후리 이런 거랑 같이 노셔야 되고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고만고만하게 어린이용 풀장에서 이게 너무 우리는 아프다. 영일이 형 뭐 너시곤 막 나비열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배드버디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랑 놀아줘야지. 우리는 여기가 메인이잖아. 그러니까 자꾸 재밌는 드라마 재밌는 뭐 이런 거 보고 와가지고 이게 별로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봤던 거 생각해봐. 보이프렌드, 배드버디, 권투, 히스토리 이런 걸 막 생각해봐. 괜찮다. 작품성 있다. 이렇게 생각해줘야지. 왜 저기에서 막 무슨 좋은 작품들, 막 낭만다터 김성 뭐 이런 거 생각하고 우리 애를 보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애는 막 닥터 차정숙 막 이런 거 보고 미안하다. 와서 우리 애 보면 안 돼요. 우리 애는 우리 애들끼리. 네, 제가 여기는 대안학교잖아요. 우리 애들끼리 놀게 해주세요. 거기 민사고 이런 애들이랑 비교하면 안 돼요. 귀여운 이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요. 왜 이런 그런 드라마가 나옵니까? 우리끼리 놀 거라고요. 너무한다 진짜. 대한민국 진짜 너무 심하잖아. 왜 심해요? 나름 특성화 우리도 우리의 특성이 있어요. 그치. 네. 뭐 민사고만 사람이냐? 아니지.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나름의 어떤 규칙과 룰과 이 세상의 어떤 그치. 가치관을 새롭게 가지는 거지. 그러니까 뭐 거긴 정석으로 가는 거고 추구하는 방향성이 다른 것 같긴 해요.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럼요. 그런 뭐 거랑 비교하지 마시라고요. 비하한다기보다 그건 것 같아요. 그냥 진짜 순수 문학이랑 웹소설이랑 저는 그쵸. 소비자 입장에서 작품성을 비교한다?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없죠. 네,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다르고 목적이 다른데. 맞아요. 뭔가 수준이라고 할 그거는 저는 아예 다른 그쵸. 그런 어떤 잣대를 해야 된다고 솔직히 생각하고. 말해 순수 문학보다 웹소설 더 많이 벌 거야. 그러니까. 근데 뭐 그렇다고 돈이 나쁘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돈을 쓰는 거 아니에요. 대중이 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뭔가 제 수준 안에서는 뭔가 어떤 게 더 수준 높다 낮다는 아니에요. 다만 이제 그런 건 있죠. 뭐 연기력이나 들어가는 어떤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시간이 좀
거기에 정성을 많이 쏟긴 하죠. 그쵸, 근데 그쵸. 근데 요즘은 또 그걸 고려해도 좀 심할 때가 있으니까 내가 아유, 속상하지. 그건 너무 맞죠. 근데 우리도 이제 투자도 잘 받고 옛날처럼 그냥 그 캠코더 들고 다니면 찍던 시대랑 좀 달라서 캠코더랑 붐 하나 들고 다니면 찍던 시대랑 좀 다르거든요. 그래도 나름 이제 투자 받고 나름 때깔 좋고 영일이 오프서 얼마나 때깔 좋습니까? 또 언젠가 이제 지금 저희가 마구 빨아댔던 작품들도 그쵸, 언젠가 그쵸. 틀리는 날들이 오겠죠. 그럼요. 그게 좋은 방향이에요. 더 좋은 작품들이 발전이니까. 많이 나오면 예. 이거 위티비 작품인데 위티비 또 대기업에서 만든 거 아닙니까? 좋은 게. 다 나름 또 기업 색깔 분석을 좋고, 하네. 예. 야, 나름 또 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잘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다. 오케이. 그거의 중간에 딱 있는 어떤 6, 7 지금으로 봐도 한 6, 7 사이에 있는 어떤 좋은 작품이다. 나는 추천할 만하다고 본다. 아 이게 의미가 있어. 지금 우리가 딱 방금 이 뭐 방송 시작하기 전에 나눴던 그런 어떤 우리의 삶에 대한 얘기가 되게 과도기적이잖아요. 아, 그쵸. 작품도 과도기적이에요. 맞아. 이 아직 제목을 바꿔야 돼. 끝까지 안 갔어. 훌륭하다 진짜. 우리가 아직 그 비엘의 정점을 찍지 못했거든. 우리만의 길을 지금 찾아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우리가 10년, 20년 우리 삶을 돌아봤을 때 지금 녹음하고 있는 이 순간이 그렇지. 어떻게 보일까? 그럼. 약간 너무 교훈적이잖아. 대단하다. 당연하죠. 나 사실 이제 이거 유튜브를 올린다고 해도 옛날에 또 팬픽 이런 거 못 올릴 것 같아. 그건 좀 올리지 마. 최근 거 위주로 그래. 올립시다. 왜냐면은 너무 시대가 안 맞아. 지금 봐도 사실 그때 너무 약간 뭔가 회색빛 같은 느낌 나잖아요. 저도 우린 그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컬러풀한 세상에 살고 있는데. 저도 최신화부터 편집해서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도 영일이 또 그런 느낌인 거야. 그때는 내가 이게 깔란 줄 알고 살았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약간 회색빛으로 보이는 느낌인데 나 진짜 마음이 너무 그때는 좀 칼라였던 거지. 뭉클하다. 그때는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해줬던 뭔가 약간 뭔가 풍성한 컨텐츠를 갖고 있는 드라마였던 거지 얘가. 나 너무 교훈적이야 이번 화가. 어떻게 왜 이래 할 얘기 없다고 아니 나 여기 뭔가 우리가 의도하진 않았잖아요. 그쵸. 우리 근황도 이렇게 얘기하고 다 맞아, 진짜 짜지 않았거든요. 저 요새 대본도 저희 안 써요. 네. 볼펜 하나 들고 앉아있어요 제가. 그냥 손가락질만 하면서 컨텐츠만 보고 오면 그게 다한 거야. 맞아. 그런데 너무 찰떡이잖아. 스토리텔링이 지린다. 이게 앞에 딱 기승전결이 그러니까 끝났네. 아니 우리 스토리텔링이 장난 아닌데? 그러네. 미쳤네. 역시 그 생각해보면 그때는 최선이었지만 지금 보면 추억이다. 이런 느낌이야. 미쳤다. 그때 최선이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추억. 오늘 마지막 음악 잔잔하게 갑니다. 미쳤네. 또 훌륭하다. 좋은 작품입니다. 네, 한번 이거는 볼만한 뭐 궁금하시면 네, 저는 그리고 볼만하다. 분량도 많아서 사실 저는 분량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일부러 막 늘리는 거 말고 그냥 적절히 그냥 얘기 볼 정도로. 왜냐면 너무 아쉬워. 빨리 끝나. 맞아요. 나는 이후 커플이나 어쨌든 뭐 맞아. 굳이 스킨십 같은 거 안 해도 더 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인데 저는 양적인 면에서도 저는 보기 힘들었지만 양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전 단점이 진짜 아까 말씀하신 서브 커플이 매력 없다 이건데 서브 커플 넘기면서 봐도 본 커플 사실 서브 커플 재탕할 때는 계속 넘기거든요. 근데 본편 자체가 조금 나름의 그 분량과 이야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 좋네요. 그럼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1시간을 쳤어요 저희가. 진짜 깔끔하다. 깔끔합니다. 없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개 깔끔하다. 그래도 1시간 했다.